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 동쪽을 핥히고 빠져나갔지만은 숨 돌릴 틈 없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풍 상황에서의 주의할 점과 피해 대비 요령, 방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화상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태풍 마이삭 많은 비바람을 뿌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다행히 지나간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서울 북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면 곧 이번 태풍은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자, 간밤에 들어온 제보들을 보면은 부산과 제주 쪽에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요. 올여름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집안도 또 시설물도 대체로 약해져 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살펴야 하겠습니까? 네, 뭐 이번 태풍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복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오물들을 깨끗이 치운다든가 또 소독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적시 소독에 나서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구에 그 나뭇가지 등을 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감전 위험이 있는 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꼼꼼히 확인해서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간밤에 부산에서는 태풍으로 변압기 파손이 이어지면서 정전 피해가 컸었습니다. 정전이 갑자기 되면은 당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집에서 계시다면 그 침착이 일단 중요합니다. 뭐 스마트폰에 요즘에 그 랜턴이 다 그 앱이 있습니다. 예, 랜턴 그 앱으로 불을 밝힌 다음에 그 가스 밸브를 잠그고 아, 전기 차단기를 일단 먼저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스 폭발이라든가 감전 이런 그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집에 또 습기가 많다고 해서 또 제습기 등을 이렇게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습기 등을 가동하다가 오히려 감전 위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침수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 AS 등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태풍이 올라오면서 염려가 됐었던 것이 조수 간만차가 가장 큰 연중 백중살이 기간이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는 시기에 태풍이 올라온다면은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 해수면이 지금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지금 태풍이 계속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그 남해안이라든가 동해안, 제주 해안 같은 경우는 그 폭풍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방파제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가 높아지면 방파제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근데 부산 네. 경남 해안가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보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신호등도 꺾이고 출렁일 정도였었는데 자,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일단 해안가 주변 건물들은 특별히 이제 강풍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리창에 그 신문지라든가 이런 테이핑 처리를 하다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태풍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 이런 일을 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뭐 방파제 인근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직 그 파도는 거센 곳이 많습니다. 일단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사실은 태풍이 올 때 밖으로 나가본다든가 나가보고 싶은 이런 충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는 자칫하면 그 해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방파제를 거닌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보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안가 촬영 화면이 있었는데요.
제주 해안가에 이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가는 것을 지금 월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를 걷는다든가 방파제 근처에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파도에 쓸리면서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방파제를 이런 때는 거닐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화면은 차량들이 해안가에 주차가 돼 있는데 이 해안가 안으로도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주차하는데도 방파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방파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또 지대가 낮은 곳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대가 낮은 곳 이런 곳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대형 선박에 정박해 있는 항구도 역시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항구에서는 일반적인 침수와는 다르게 해일 피해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예. 해주십시오. 자, 집중호우가 침수와 좀 다르게 해일 피해 상황을 네, 한번 상정해 보면은요. 이 해일 피해 같은 경우는 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네, 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미리 예상을 해야 될지 좀 대비책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예측을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해일 피해 가능성이 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일단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인근 주민이라면 이런 태풍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인근 마을 회관이라든가 친척집 등에서 당분간 피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지대나 해안 부근 건물에 계신 분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창문이 깨져서 이게 파편이 날라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그 비산 방지 필름이라고 안전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그 필름을 부착하면 유리창 파손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예, 태풍도 곧 온다는 또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그 비산 방지 필름 그 예, 유리창에 예. 꼭 붙여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될 텐데요. 부산에서 60대 여성이 테이프를 붙이다가 창문이 깨지면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창문을 고정시키려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건데요. 이 뭐 안전 필름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뭐 유리창에 뭐 신문지를 붙인다든가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은 태풍이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예, 예, 태풍이 올 때 이런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다든가 안전 필름을 붙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마이삭은 일단 한반도를 빠져나가는데요. 또 10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숙지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수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